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늘의 뜻은 주나라에게. 주는 천명을 거스르고 음행과 폭정을 일삼았다. 이제 나는 무도한 폭군에게 하늘의 벌을 내리려 한다. 하늘의 뜻으로 모여든 제후들이여,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장수들이여,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때가 왔노라. 라고 주나라 무왕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이란 의미인데요. 자, 일단 책 속으로 교환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훑어보죠. 지난 시간 먼 옛날에 중국에서 이 나라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은나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나라가 주나라. 이 세 나라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은나라의 주임금은 못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지웅님이라고 술로 못을 만들고 고기를 숲에 걸어놓아 향락을 즐겼다라고 하는 은나라의 주임금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여러분은 사실 오늘 이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많을 테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주임금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충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비간은 주임금에게 폭정, 포악한 정치를 멈춰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주 충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주임금은 귀에 거슬려요. 그런 얘기 싫습니다. 그래도 비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주임금의 숙부, 아버지 형제뻘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달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나 있다옵니다. 주임금은 궁금했죠. 그래, 한번 보자. 비간의 심장을 도려내고 구멍이 정말 7개가 있는지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임금의 못된 정치가 계속되는데 과연 누가 이걸 멈출까? 주나라의 제후 창이 있었습니다. 주임금은 이 창을 유리라는 곳에 가두었고 다행히 그래도 풀려났죠. 그는 자신의 나라, 주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나 혼자서 뭔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죠. 자신을 도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여상을 만나야 했죠. 강태공 여상은 70이 넘은 늙은 노인이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강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웠다라고 해요. 낚싯줄에는 근데 바늘을 끼우지 않았답니다. 이게 뭐 하려는 건지. 줄을 늘여놓고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바보라고 막 손가락질하죠. 여상의 아내 마씨도 여상을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서백창은 사냥에 나가기에 앞서 점을 칩니다. 대길. 요즘에도 가게나 문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봄이 되면. 이런 거 대길은 몰라도 이거 본 적이 있을 텐데 입춘대길. 예, 입춘대길이라고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런 걸 붙여놓는데요. 이 입춘대길은 입춘, 봄이 되니 되게 크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올해 좋은 일만 있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길은 크게 좋다라는 뜻이고, 점을 칠 때 이 대길이라는 점괘가 나옵니다. 사냥을 가니, 야, 엄청나게 큰 동물을 잡겠구나. 기대를 품었는데 점을 풀이하는 신하는 다르게 말합니다. 곰이나 용과 같은 동물이 아니라 해왕의 보좌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해왕, 즉 천하의 권력을 줄 사람을 도울 인재를 만날 거래요. 그리고 그날 서백창은 여상을 만나죠. 그리고 이 여상 덕분에 주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여상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해가지고요. 지금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상의 이름에서 갖고 온 겁니다. 한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낚시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는 것이요 라고. 그래서 뭐 진짜로 낚시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뭐 그렇답니다. 한편 이 오늘 나오는 여상의 이야기 그리고 은나라 주임금을 이렇게 유혹했다라고 하는 달기의 이야기를 엮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자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사기에 실린 강태공 여상과 달기 이야기에 여러 신화 같은 이야기를 덧붙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재밌어요. 중국에서도 개봉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어떤 상상력을 덧붙였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강자, 이게 이제 강태공입니다. 그리고 막 신비로운 이렇게 뭐 사슴 같은 것도 타고 다니고 달기가 구미호로 나오고 막 그래요. 재밌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표현 한번 써볼 텐데 이 표현은 책 속에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망.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을 거스르면 망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따르면 존, 잘 보존되겠지만 역천, 하늘을 거스르면 망한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대요. 책 속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서백창이 늙어 세상을 떠나고요. 아들 발이 뒤이어 임금이 됩니다. 훗날 역사에서는 서백창을 문왕, 발을 무왕이라고 합니다. 무왕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왕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주임금을 칩니다. 무왕의 이 무자는 무력할 때 무자입니다. 싸운다는 뜻이. 그래서 무왕은 전쟁을 벌인 임금이죠. 자, 근데 주나라만 혼자서 은나라에 대항해 일어난 건 아니었고요. 이미 천하 곳곳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왕은 뜻을 함께하는 제후들과 함께 주 임금을 상대합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은나라의 군대가 목야라고 하는 들판에서 맞부딪혔다고 해요. 은나라 군대는 숫자가 많았지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은나라를 떠났던 것처럼 병사들 역시 은나라를 이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도리어 은나라 군대가 주나라 군대를 응원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빨리 폭군 주임금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란 거죠. 결국 주나라의 무왕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임금을 죽입니다. 이제 은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주나라의 시대가 되죠. 주나라는 은나라를 치면서 하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뜻이 은나라를 떠났고 이제 하늘의 뜻이 주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이 나라에 맡긴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천명을 따라. 하긴 그래요. 나라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큰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 뭐야? 지옥심대로 한다고? 그래서 하늘의 뜻, 천명을 이야기하죠. 진짜로 이후에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나 천명을 이야기하며 나라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폭군의 시대가 끝나고 거기 있는 임금의 시대가 되었다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반긴 건 아닙니다. 백의와 숙제 이야기가 유명하죠. 자, 백의 숙제. 백의와 숙제는 형제였습니다. 백의는 첫째였고요. 숙제는 셋째였습니다. 이들은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왕자였는데요. 고죽국의 임금은 첫째 백의보다 셋째 숙제를 임금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그냥 떠나고 백의는 야, 아버지가 셋째 숙제가 임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 네가 임금이 되라.
근데 숙제는 또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요? 형, 첫째가 임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서로 임금 자리를 안 하겠다고 미룹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임금이 누가 돼 그러면 내가 되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백이와 숙제는 서로 미룹니다. 더 웃긴 거. 숙제가 완강하게 버티니까 백이가 달아나요. 야, 숙제 너 임금 되라. 나 달아난다. 라고 도망가 겁니다. 그럼 숙제가 임금이 됐냐? 아닙니다. 숙제도 임금이 될 수 없다면 달아납니다. 결국 둘째가 임금이 되었는데 둘째는 누군지 모릅니다. 억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어. 속으로 둘째는 내가 서로가 싸우잖아. 그럼 내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백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형, 숙제가 임금이 되게 형이 달아나죠? 숙제한테 얘기합니다. 야, 형이 그 임금이 되려고 너 달아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럴 수도 있지, 둘째가. 어? 몰라. 자, 근데 그 둘째는 역사의 이름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 임금 자리가 싫다고 달아났다는 이 두 사람은 허유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죠. 백이와 숙제는 허유처럼 임금 자리를 버리고 달아났고 이곳저곳을 사이좋게 돌아다녔다가 우연히 서백창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다스리는 주나라에 가보자라고 해서 갔더니 서백창은 죽었고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한다며 군대를 일으켜 출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백이와 숙제가 왕 앞에 나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출진 준비를 하고 가는데 백이 숙제. 사실은 이때 백이 숙제는 여러분 집 없이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지야.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임금을 막아요. 신하가 임금을 죽이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시 주나라는 은나라의 신하나라로 있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무왕을 막고 싶었으나 병사들이 백이와 숙제를 해치려 할 때 여상이 막아주죠. 자, 이렇게 은나라는 무너지고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세상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며 수양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사리를 캐먹었대요. 왜 고사리냐? 나는 주나라 사람이 아니니 주나라에서 나오는 걸 먹지 않겠다. 라고 곡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사리를 뜯어먹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죠. 고사리는 어느 땅에서 나는 거요? 그건 역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것 아니요? 결국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기 전에 백이 숙제 이야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겁니까? 책에서? 근데 이거 진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유학자들, 선비들이 많이 좋아했던 이야기. 뭐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제 뭐 이야기라고 하고 두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하죠. 폭군이 다스린 나라인데 은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아무리 나쁜 임금이 다스린 나라라고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야 될까? 옛날 유학자들은 이 백이숙제를 충신이라고 높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관념이나 생각이 옛날 같지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했지만 오늘은 임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또 어때요? 여러분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야. 단호하게 아니야? 자,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는 국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 뭐 또 생각이 달라진다면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야, 나는 대한민국 안 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른 나라에 가 살 거야. 그럴 수 있죠. 또 지금 국적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걸 먹는 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한편
여러분은 어떤 나라, 다른 나라 사람과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완벽하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엄청 소중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우리의 생각은 분명 백이숙제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또 백이숙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폭력을 폭력으로 바꿔야 할까? 못된 임금이 있다라고 해서 그를 무력을 써서 힘을 써서 몰아내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된 임금이 있다. 힘을 써서라도 그를 무찌르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백이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백이숙제는 자신들이 던지는 질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땅한 대답을 갖지 못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백이숙제를 그린 그냥 상상하고요. 아마 손에 들고 있는 게 고사리겠죠. 백이숙제. 왼편에 있는 백이숙제를 한번 써봅시다. 어, 백이숙제 이야기 진짜 유명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선 역사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충신들이 자신을 백이숙제에 견주기도 하고 백이숙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할 때, 음, 중국의 옛날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건 또 제한적입니다. 뭐냐면 주변 국가에 영향을 크게 준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로마의 역사 같은 경우, 로마 역사 같은 경우는 서양 역사를 공부하거나 서양 문화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경우, 성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백이숙제 이야기는 먼 옛날 중국의 역사 속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만나면 좋겠다 싶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들을 익히면서 또 책 속에서 질문거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표현들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길, 흉, 화, 복. 길은 좋은 거, 흉은 나쁜 거, 화는 나쁜 거, 복은 복된 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점을 쳤고요. 길, 흉, 화복을 점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앞에 이야기했던 천명, 하늘의 뜻이 주나라에 옮겨왔다라고 주나라 사람이 주장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무도, 도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함부로 마구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을 무도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5페이지에는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송백후조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공자의 논어라는 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뒤늦게 시든다. 겨울이 되고 눈이 온다 하더라도 음, 색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절개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송백후조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은 충성스러운 절개를 충절이라고 하고 마지막 제후, 임금 아래에서 각각의 땅을 다스리던 군주를 제후라고 합니다. 신하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이죠. 오늘날에는 어찌됐건 우리가 신분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귀족이 있었고 뭐 평민이 있었고 그보다 아래에 있는 뭐 노비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라졌던 것처럼 옛날에는 나라마다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신하의 나라가 있었고 신하의 나라를 제후국, 신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을 제후라고 했습니다. 옛날 역사를 읽을 때 제후라는 표현이 아니 저기도 나라고 여기도 나라인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나라에 쉽게 말하면 신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마치 왕이 있고 신하가 있었던 것처럼 나라에도 왕의 나라와 신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사마천의 사기 1권을 끝까지 읽으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나라도 어지러워지는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춘추전국이라는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 겁니다.